전세계 파괴적 혁신 기업 2020년 50선에서 16위를 차지한 동남아의 승차 공유 서비스 강자인 그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상위 순위에서 고잭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남아 지역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죠. 고잭과 그랩은. 자, 그랩이 왜 주목받고 있는지, 어떤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는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랩은 2012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시작된 승차 공유 서비스입니다. 경쟁사인 고잭은 2010년도, 얘네보다 2년 먼저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사업을 아시아 지역, 동남아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겨서 지금은 사실상 싱가포르 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CNBC 디스럽터 50에 4위로 첫 등재가 되면서 회사의 존재 가치를 아주 많이 알렸던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 회사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작년에 이제 그랩페이라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받고 있고요. 또 올해 1월 달에 싱가포르의 디지털 금융 자문 회사인 벤토라는 회사를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해서 그랩 인베스트라는 브랜드로 리브랜딩을 했고요. 이걸 기반으로 그랩 앱에서 그랩 사용자를 대상으로 웰스 매니지먼트, 일종의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은 그랩 바이크라고 해서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그랩 승차 공유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그랩 택시의 사진입니다. 그랩이 주목받는 이유는 일단은 어마어마하게 펀딩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펀딩 규모가 103억 달러, 거의 우리 돈으로 따지면 12조 원 정도의 펀딩을 받았죠. 마치 예전에 우버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우버가 IPO 하기 전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본적으로 한번 펀딩 받을 때마다 몇 조씩 펀딩을 받았으니까요. 그 당시에. 시가총액은 149억 달러, 약 16조 원, 17조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싱가포르 등등,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등 8개국 330여 개 도시에서 1억 8,700만 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고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의 대표 슈퍼 앱이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슈퍼 앱이란 것은 하나의 기능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앱을 통해서 복합적인 서비스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쓸 경우 우리가 이제 슈퍼 앱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슈퍼 앱은 카카오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카카오에 카카오도 있고 카카오페이도 있고 카카오티도 있고 등등이 있으니까. 그래서 승차 공유로 시작해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음식 배달, 호텔 부킹, 온라인 뱅킹, 모바일 페이먼트, 보험, 심지어 이제 보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등의 다양한 서비스들. 오른쪽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만 지금 벌써 트랜스포트, 승차 공유를 포함해서 10가지 정도의 그런 서비스가 있네요. 그래서 얘네 역시도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서 고생을 좀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랩의 드라이버들, 승차 공유해주는 드라이버들 중에 21%는 기존의 무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놀던 사람들이 이 그랩이라는 서비스를 접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 같은 걸 기반으로 승차 공유 서비스를 시작하는 거죠. 제가 고잭을 말씀드리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젊은이들이 고잭을 통해서
오토바이 기반의 승차 공유 서비스를 해서 돈을 번 다음에 그 다음에 차를 사고 또 차를 기반으로 승차 공유 서비스를 해서 돈을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한 경로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랩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그랩 이용자들 중에 사용자 중에 그 중에 이제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이 자영업자들 중에 170만 명은 그랩을 이용하면서 처음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은행이나 신용카드 서비스가 아직 보편화 안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약자들 혹은 은행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은행 계좌 개설을 통한 은행 서비스를 맛보여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랩의 미래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에 난 것을 제가 구글에서 캡처를 해왔는데요. 위에가 고잭이고요. 밑에가 그랩입니다. 고잭 같은 경우 뭐 구글, 텐센트 이런 여러 회사들이 투자를 했고요. 그랩, 지금 말씀드린 그랩은 특히 소프트뱅크하고 중국의 디디추싱, 중국의 세계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이죠. 그러니까 이런 디디추싱이나 그랩이나 고잭 같은 경우 얘들이 진출한 나라에 있는 우버를 다 퇴출을 시켰습니다. 워낙 서비스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들의 공통된 특징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고잭의 파란색과 그랩의 분홍색의 크기는 펀딩 받은 규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펀딩 규모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랩은 일단 뭐 코로나 팬데믹에 지금 성공적으로 대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승차 공유 중심의 서비스에서 음식 배달, 특히 우리의 퀵 서비스 같은 그 소포나 소규모 물품 배달 서비스 등으로 되게 다변화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얘네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버의 악몽을 걷어내야 합니다. 우버 같은 경우 어쨌든 워낙 펀딩을 많이 받고 기업 가치가 워낙 높은 상태에서 IPO를 하다 보니까 거품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도 언젠가 IPO를 해야 될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기업 가치와 관련된 부분에 거품을 걷어내고 실제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 고잭과의 아시아 지역 슈퍼앱 주도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거라는 겁니다. 실제 두 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많은 동남아 국가에서 맞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펼쳐질지 참 궁금한데 올 초에 외신 기사에는 고잭하고 그랩이 합병을 논의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지금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합병된 회사가 IPO를 할 경우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될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동남아 지역의 차량 운송 서비스, 승차 공유 서비스에서 핀테크까지 거의 막강한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 파기적 혁신 기업 16위를 차지한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한 그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